공황에는 달러 자산이 최고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전 세계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디폴트를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납니다. 연준의 유동성 축소, 물가 불안,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연준은 유동성을 줄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금리를 올려 시중의 자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금리만 올려서 유동성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양적 축소까지도 합니다. 즉 가지고 있던 채권도 팔아서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조치입니다. 약한 고리의 유동성 축소. 월가는 유동성이 넘칠 때 중남미 또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국가들의 경우 외환 보유고 문제로 연준의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 월가의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출 관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멕시코나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돈을 못 받을까봐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남미와 아시아에서 투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늦게 대출 축소를 하면 다른 투자은행이 먼저 대출 축소를 하면서 나는 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덤터기를 쓰고 싶겠습니까? 결국 다른 은행보다 먼저 대출 축소를 하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한국의 서울지점 대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대출 연장은 없으니 만기가 돌아오면 대출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대출 상환. 이 고객은 자신의 계좌에서 필요한 액수를 원화로 인출한 다음 달러로 바꿔 대출을 상환합니다. 물론 한국은 이미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어 환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지점은 현금 보유고를 보충해야 하므로 다른 기업의 대출 횟수에 들어갑니다. 신용 축소. 이제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기업인은 대출을 갚기 위해 원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돈을 갚습니다. 인출된 은행은 또다시 다른 기업인에게 대출을 회수합니다. 갈수록 더 많은 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서울 각 은행들의 신용 축소가 일어납니다. 즉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만기 시점에 은행의 대출 연장은 없습니다. 혹은 액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국의 대출 회수로 이어지고 서울에서는 수십 배의 나비 효과로 대출 회수가 돌아옵니다. 뱅크런. 은행의 대출 회수로 기업인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뉴스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예금주들은 내 돈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 둘 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뱅크런입니다. 그로 인해 은행은 현금 유동성이 마르면서 더 많은 대출 회수에 나서고 다시 신용경색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대공황으로 인한 신용경색과 은행 파산의 과정입니다. 대비책. 대비책은 물론 있습니다. 정부는 예금주의 돈이 안전하게 있다는 믿음을 주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1인당 한 은행에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합니다. 그러니 뱅크런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며 돈을 많이 찾아가도 문제가 없도록 만듭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환율 상승입니다. 예금주의 돈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미국 투자은행의 지속적인 대출 회수로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달러를 찾는 이가 많아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달러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원화보다 달러 보유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달러 대 원환율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달러 대출의 회수가 아니라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다 월가의 달러 대출 회수가 더 늘어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막습니다.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부동산, 주식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대출 회수가 안 되면 은행은 부실 자산이 늘어납니다. 은행은 부동산을 경매로, 증권회사는 반대 매매로 자금 회수에 나섭니다. 결국 대비책이 있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신용경색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달러 가치의 상승을 불러오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한국에는 신용경색이 일어납니다. 월가 투자은행의 이익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월가 은행들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경제 공황기에는 달러 자산 보유가 최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에서 가져왔습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